그분이 하는 패턴 수단이 3차까지는 갔고 4차부터 이제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정도까지 갚으면 이제 제가 마음을 놓으니까 그렇죠. 예,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안 갚으면서 계속 거짓말과 거짓말을 계속 하면서 이제 안 갚으시더라고요. 그거 말고 이제 그분 소개로 해가지고 어떤 코인 같은 것들에 이제 돈을 빌려주면 대신 투자해서 수익을 주겠다, 원금도 상환해주겠다. 그것도 2번까지는 이자를 주고 3번부터는 또 이자를 안 주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제 원금을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없다고 하고 자기가 조금씩 더 상황이 나아지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돈을 액수를 줄여가다가 안 주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금액이었죠. 피해 금액이요? 네. 뭔가 수도 있을 것 신분이 같아요. 딱 확실한 네. 사람들이라고 맞네요. 생각을 했고 나쁘게 뭔가를 하실 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한테 이제 접근하신 그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너무 나중에 알게 됐고 안 좋은 의도를 갖고. 불순한 의도로 저한테 그렇게 제시를 했다라는 건 전 너무 나중에 알았고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저는 교사가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이렇게 좀 약간 감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쉽게 차용증 써주고 돈 빌리고 돈 빌려드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투자한다 그게 아니었구나. 네네 처음에는 그냥 차용이었구나. 예. 그건 것도 있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작업을 좀 나중에 뭐 이렇게 좀 치셨더라고요. 막 또 친절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네. 선물도 주고 하면서 아마 처음에는 또 갚지 않았어 그것도. 그분이 신뢰를 쌓기 위해. 그분이 하는 패턴 수단이 3차까지는 갔고 4차부터 이제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정도까지 갚으면 이제 제가 마음을 놓으니까 그렇죠. 예,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안 갚으면서 계속 거짓말과 거짓말을 계속 하면서 이제 안 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그게 있고 그거 말고 이제 그분 소개로 해가지고 또 있어요. 투자를 이제 하라고 했던 게 유도하게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차용증에서 돈 빌린 케이스였고 다른 분은 이제 그분 소개로 해서 어떤 코인 같은 것들에 이제 돈을 빌려주면 대신 투자해서 수익을 주겠다, 원금도 상환해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해놓고서 그거를 매달 지급해주는 식으로. 그것도 2번까지는 이자를 주고 3번부터는 또 이자를 안 주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금을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없다고 하고 자기가 조금씩 더 상황이 나아지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돈을 액수를 줄여가다가 안 주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얘기를 했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 얘기를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줄 리가 없지 않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맨날 얼굴 보는 네, 건 아니에요?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생에서 되게 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출근해서 나는 이제 피말려 죽겠는데 저 얘기 좀 해요 이러면은 수업이 딱 쌩 가버리고 막 이러면서 예, 전화도 안 받고 대단하다 그 사람도. 네. 그러니까 완전 프로였는데 그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사셨던 건데 그 일 이후로 편견이 또 생겨버리기도 했는데 그럴 수밖에 그분들은 없을 것 이제 같아요. 신분이 보장된 분들이 아니라 그냥 정말 프리랜서 같은 개념이시니까 어디를 가시더라도 왔다 갔다 그냥 하시는 거라 그것까지 깊게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저는 정말 진짜 순수하게 도와드리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였는데 좀 당했죠. 그러면서 저희가 근로소득만 갖고 살아가면은 정말 나중에 힘들 수도 있겠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했고 뭐 온라인으로도 경매 강의 다른 것도 들어보고 네. 다른 공부도 또 해보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 공부는 했었거든요. 선생님 수업으로 결정을 했던 게 선생님 책을 보고 제가 딱 확신이 들었었고 그래서 신랑이 제시했을 때 제가 이거 들어보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딱 오케이 말을 하기까지는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그렇게 제시했을 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나도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금액이었죠. 피해 금액이요? 네. 일단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차용과 차용과 이제 투자 그 권유가 있었어요. 차용한 거는 500만 원이었나? 받았어. 나중에 이제 공증 막 받게 하고 뭐 해서 그건 받아냈고 원금만 이렇게 8,000 처음에 얼마? 8,000 근데 사실 이거 저한테 말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8,000 투자금 한 게 그걸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문자가 딱 왔는데 대출이자가 나간다고 그게 딱 온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출근하니까 막 말을 못하더라고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내용 증명도 보내고 뭐 한 상태
였었는데 그분하고도 이제 공증 쓰게 하고 뭐 하고 해서 일부는 받았는데 처음에 몇 번 빼고는 못 받아서 그래도 한 6, 7천만 원 정도는 피해가 있었다고 봐야죠. 선생님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몇 개월 전에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제가 아마 선생님 수업할 때 그 집을 얘기했을 거예요. 기존 세입자 나가고 구했어요. 직거래 하게 됐는데 자기 사업장을 오래요. 별로 멀지 않아서 어차피 나는 내가 간다고 했으니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편하잖아요. 뭐 제주도에도 체인점을 내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막 일주일 만에 들어온대요. 그럼 또 나는 좋잖아요. 근데 뭐 인테리어 때문에 또 써가지고 보증금을 또 절반밖에 못 주는데 괜찮냐? 근데 난 눈으로 또 본 게 있으니까 차라리 월세 올라가면은 뭐 그 동안은 내가 5만 원 더 주겠대요. 네. 그럼 나야 땡큐지. 첫 달 월세는 바로 잘 냈어. 두 번째 할 때는 한 반 주고 세 번째 할 때 막 10만 원 닭달 해가지고 뭐 하루에 막 10만 원씩 또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안 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끝날 갈 거거든요. 오늘 또 약속한 날이었는데 어제까지 근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맨날 새벽에만 돈을 넣어요. 결국에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입금이 안 된 거야. 약속을 정말 많이 오겠어요. 나는 진짜 살다가 내 채무자랑 명도하고 이랬을 때도 이렇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아니 보통 한 3-4번 정도 미루면 사람이면 양심이 있으니까 5-6번째 웬만하면 지키거든. 그분이 제가 신뢰를 가게끔 했던 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옷차림이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상가 건물이 있다, 토지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저한테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혹이 되게 해요. 사람을 현혹시켜요. 갑자기 선생님 마음이 되게 이해가 네,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불안한 제 마음을 내가 더 불안해졌어.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그런 분들 특성이 그래요. 나 있어, 있는데 불안하지 마, 나 있어. 근데 내가 주긴 줄 건데 내가 조금 나중에 주는 것 뿐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피가 마른다고 했잖아요. 전화를 정말 끝도 없이 하고 제가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정말 그때 이래서 사람이 휘말려 죽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음이 편한 게 뭐 이렇게 월세를 놓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채무 금액 물어보셨죠.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려면 그 기억이 없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맞아. 그냥 삶의 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상금 털어서 용돈 모은 거 털어서 신용조사 그것까지 했었어요. 그 사람 뒷조사 막 진짜 그런 것도 하고 막 했는데 내가 발목을 계속 거기에 신경 쓰고 있으면 제가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가 계속 기억을 하고 그걸 복귀하고 내가 얼마를 손해봤지, 내가 얼마에 사기를 당했지, 계속 그거를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막 하다가 하고 신랑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저 손 떼라고 한 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집착을 하고 전화 한 번씩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진 않는데 문자 남겨놓고 제 스타일하고 신랑 스타일이 또 다른 게 저는 이렇게 해결이 될 때까지 진짜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이 일 다른 게 손이 안 잡히는 스타일이에요. 하나씩 도장 깨기처럼 뭔가 이렇게 내가 목표로 한 게 깨져야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데 이 집에서도 약간 그게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맞춰서 저는 애초에 안 된다고 그거는 생각을 하고 해결 안 될 거야. 하지만 이렇게 좀 해보자 방향이고 여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집도 가격 높여서 좀 내보면 안 되겠느냐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싫다고